네, 외식산업론 14주차 2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외식업체 인증과 농식품 흡질 인증 제도인데요. 이번 2강에서는 외국인 식당 인증 제도와 가이드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목차 확인하고 학습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는 이제 외식업체 인증제도와 레스토랑 가이드북에 대해서, 국내 가이드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의 식당 인증제도 현황과 가이드북,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2강에서는 이제 이태리, 외국의 식당 인증제도에서는 이제 이태리와 태국, 일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평가 레스토랑 가이드인 미슐랭 가이드와 고에미용, 그 다음에 레스토랑 매거진과 그 다음에 자가 서베이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식당 인증 제도와 가이드북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그 레스토랑 인증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2010년도 후반 2016년인가 17년도부터 도입된 이래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센터에서 전문 평가 요원들에서 품질 인증을 레스토랑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인증제도가 활성화됐던 이유는 외국의 그 선진국에서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발전해 왔는데, 먼저 외국 식당 인증 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그 자국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자국 음식의 정통성과 포괄적인 의미 수준 높은 서비스를 높여서 자국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러한 전제를 배경으로 이태리나 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도요, 해외에 있는 자국 레스토랑 인증제 도입을요, 추진했고,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자국 내 그 인증국가로 조기 정착하고 있는 이태리와 태국, 일본 등등 확인하겠는데요. 먼저 그 세계적인 평가 그 레스토랑 가이드인 미슐랭 가이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에미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발간지인 자가 서베이, 그 다음에 영국의 그 레스토랑 매거진들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그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만, 이 외에 자국의 그 인증제도로 하고 있는 곳, 먼저 이탈리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가게 되면 그 레스토랑이라는 표현보다는 리스토란테, 레스토랑을 리스토란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 인증서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Technical Community for Enhancement of the Quality Agro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 그 리스토란테 그 이탈리아 인증서에 의해서 이제 그 발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리스토란테 이렇게 되어 있죠.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증기관 마크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인증 절차를 확인해 보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증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비온 이탈리아의 제안에 의해서 기술위원회가 지명한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과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기술 표준에 대한 검토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적인 부분에 이탈리아에서 인증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이 부분은요, 해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크게 인증 제도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정착이 되면서 태국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해외에 있는 태국 레스토랑에서
태국 음식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태국 레스토랑을 선별, 인증을 통해서 추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요. 2004년도부터 타이 셀렉트라고 하는 도입을 하였습니다. 타이 셀렉트는요, 그 태국 음식을 세계 7대 음식이다라는 정도로 그 태국 음식을 세계화시키는데 큰 공로를 기여했다는 데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국의 경우 상무부 수출진흥국 주도로 진행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원하는 각 레스토랑 관계자들은요, 현재 주재하고 있는 상무관실에 신청을 해서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이제 대사관이죠. 그 지역의 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관과 국가기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사전 연락 없이, 미스터리 쇼퍼죠. 아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2회 이상 식당을 방문하여 시식을 한다고 합니다. 식평가 후에 그 평가의 결과를 본국에 보내서 승인을 받은 후 인증서가 수여되며 3년마다 갱신을 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보게 되면 참 그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음식이 왜 세계화 가능했냐라는 부분은 이런 타이 셀렉트가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식 산업의 그 선진국이라고 있는 일본은요, 2007년도 이런 인증제도가 민간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조직은 일본식 레스토랑 해외 보급 추진 기구라고 해서 Japanese Restaurant Popularization and Promotion Organization, JRO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발족이 됐는데, 이들 기관은 세계적으로 붐을 일고 있는 일본 음식이 보급을 한층 더 촉진시키기 위한 일본 음식 레스토랑 추천 장려 계획을 정부에 제안하여 이제 실시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음식이 그 세계화 되는데 좀 더 그 촉매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JRO라는 곳, JRO, 일본식 레스토랑 해외 보급 추진 기구다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들 기관의 그 일본 레스토랑 추천 장려 기준을 마련했는데, 첫째 보게 되면 그 쌀과 조미료, 일본 술 등 주요한 식재료와 음료를 사용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자나 요리사의 일본 음식에 대한 조리 기술과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점포의 분위기, 접객 태도, 서비스, 그릇, 메뉴 등 이런 등등이 기준이 잡혀져 있고, 조리와 맛, 그릇에 담는 방법, 그리고 고객의 일본의 음식 조리 방법이나 식재료와 식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중요한 그 사실은 뭐냐면, 쌀과 조미료, 일본의 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준은 뭐죠? 일본에 있는 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일본에 있는 농수산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그 일본 전문 레스토랑이다라고 하는 인증 제도를 통해서 자국의 이런 농수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이런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큰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다른,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자국의 인증 제도를 이제 해외 인증 제도로 좀 더 확대했던 세 가지 사례를 다루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레스토랑 가이드북 잡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레스토랑 가이드북은요, 1900년도에 프랑스 타이어 회사에 의해서 발간된 미슐랭 가이드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에미오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레스토랑 발간지입니다. 꽤 그 명성을 얻고 있는 미슐랭 가이드 못지않게 매년 이제 그 발간하고 있는 고에미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1979년 그 예일대 법대 출신인 팀 자갓과 그 다음에 그 자갓 부부입니다. 부부가 이제 맛집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소개했던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전문 잡지로서 발간되면서
미국의 이제 평가 기관으로서 자리 잡게 된 자가 서베이.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그 월드 레스토랑 그 50, 그 최고의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영국의 레스토랑 잡지인 레스토랑 매거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아마 오늘날 가장 인정받고 있는 레스토랑 가이드북은 미슐랭 가이드일 것입니다. 이 책자는 1900년도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가 주말과 공휴일에 프랑스 전 지역을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유소나 정비소, 그다음에 심지어 화장실, 숙소, 식당 등의 정보를 갖다 수집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1920년도까지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데서 알려진 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 식당과 관련된 부분이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끌리기 시작하자 2000년부터는 식당 관련 정보만 담은 별도 책을 만들어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표지 미슐랭 가이드인데요. 보게 되면 이제 미슐랭 가이드의 별 등급수가 나와 있고 책자는 이제 빨간색, 그러니까 레드 가이드와 그린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원스타 꽃무늬인데 별이라고 이제 호칭하고 있고요. 그 하나는 이제 별 한 개짜리는 very good restaurant in each category라 해가지고 그 범주에서 특히 맛있는 레스토랑 음식을 제공하는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다. 그리고 투스타는 excellent cooking and worth special detour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우회해서라도 방문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별 3개는요. exceptional cuisine and worth the jour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여행할 가치가 있는 탁월한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단계별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미슐랭 가이드에 그 호응을 할 수 있는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가이드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레드 가이드는 이제 별과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 스푼으로 그 등급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있고요. 그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린 가이드는 이제 한번 가볼 만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식당들은 이제 그린 가이드북에다가 다 수록해 놓고 있고 저렇게 전문 기관들에 의해서 꼭 한번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레스토랑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판이 되어 있고요. 부산판도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지역들은 이제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고에미오인데요. 고에미오. 헨리 고에가 그 1969년 3월에 이제 월간지 고에미오 누보가 이제 창간되면서 1972년도에는 이제 고에미오 프랑스 가이드판이 창간됩니다. 평가 기준은 이제 엄격했지만 자신이 인정한 곳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부러 맛없는 레스토랑을 실어서 헐뜯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고에미오는 이제 미슐랭 가이드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1973년 20점을 만점으로 식당을 평가하게 되는데 참관하는 요리사의 모자 개수만으로 이제 레벨을 표시하고 있고요. 상위부터는 빨간색 모자 3개, 다음으로는 검정색 모자 3개, 빨간색 모자 2, 검정색 모자 2, 검정색 모자 1, 그다음 모자 없음 등으로 해가지고 6단계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자 도장은요, 요리의 품질과 그 다음에 세련됨의 평가이고요. 레스토랑의 호화로움과 쾌적함은요, 다른 방식으로 상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빨간색 모자, 여기 검정색 모자 2개,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에미오의 그 누보 기준에 10개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가열 시간을 단축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요리 재료의 재발견과
신선한 재료를 이용한 요리 실천이냐, 그 다음에 메뉴 가짓수의 축소, 그럼 혁신의 적절히 대응, 첨단 기술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나, 그 다음에 자비의 야생 그 새와 들짐승, 이런 그 과도한 숙성과 마리네드를 이제 추방했냐. 마리네드는 이제 여러분 그 서양 요리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조리를 이제 절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진하고 무거운 그 갈색 소스와 백색 소스로부터 해방을 해야 하느냐. 식이요법과의 양립을 하고 있느냐. 겉만 번지르한 장식을 회피했느냐. 창조성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고유미호의 그 특징적을 보게 되면 꼭 음식의 맛에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조리법이나 또는 그 건강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환경을 또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등등을 이 평가 기관의 이제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스토랑 매거진인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미슐랭 가이드의 3스타 그 선정 못지않게 고유미호의 그 모자 6개를, 그러니까 3개를 빨간색 그 셰프의 그 모자를 얻는 것 못지않게 이 레스토랑 매거진에 세계 100대도 아니고요. 50대 레스토랑을 딱 선정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정말 어렵겠죠. 이곳에 이제 선정된 레스토랑들은 이제 뭐 바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됩니다. 레스토랑 매거진은요, 이 고급을 지향하는 셰프, 그 다음에 식당 소유자, 그리고 식당과 관련된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발간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소개되는 이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에 선정된다는 것은 엄청난 그 파급 효과와 스타 셰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잡지는 그 윌리엄 리드 비즈니스 메디어에 의해서 발간되는 월간지이고요. 판매 부수가 월 평균, 이게 이제 2010년도의 자료에 의한 것인데요. 16,642부로 정도니까 엄청난 큰 잡지입니다. 매년 월드 베스트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선정된 그 셰프들은요. 미슐랭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에 선정되는 것보다 더 많은 큰 영광을 얻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가 서베이인데요. 이분은 이제 자가 서베이 이제 부부입니다. 팀 자가 신랑과 그 다음에 그 신부 니나 자가인데요. 이 부부가 원래 법대 출신입니다. 법대 이제 변호사인데요. 1979년부터 어떻게 돼요? 이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레스토랑 방문기에 대한 설문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이 레스토랑에 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서 했던 것이 크게 이제 그 인정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지금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서 호텔과 쇼핑, 레스토랑 등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레스토랑 서베이를 최초로 발간한 이후에요. 지난 31년간 자가선요, 현재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서베이 레스토랑의 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 해당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곳들로요, 일반 고객과 음식 평론가, 그 다음에 언론에 잘 알려져 있는 고품격 레스토랑일 것, 그 다음에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비즈니스 중심지나 관광, 거주 지역과 이에 근접한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레스토랑은 여기에 선정 기준에 제외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좀 이 잡지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풀 서비스, 이제 우리 다이닝 음식, 풀 서비스가 이제 되는 좌식 서비스나, 즉 웨이터가 서빙하는 레스토랑만을 포함할 것, 그다음에 뭐 카운터 서비스가 있거나 테이크아웃 받는 거는 제외한다고. 배달 음식이나 카운터, 예를 들면 뭐 카운터에 대표되는 것이 카페죠.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퀴즈인의 다양성이 중요하고요. 다양한 가격대에 광범위한 퀴즈인을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나 지역의 특색 있는 요리를 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유명 셰프, 좋은 위치, 특별한 인테리어 디자인 등 유명한 신규 레스토랑들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나 전망 등의 이유로 대중의 인기가 많은 경우로 요리로 유명하지 않더라도요, 이런 부분은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체인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은 제외된다라는 이런 선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외국의 식당 인증 제도와 그 레스토랑 가이드북 잡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국의 레스토랑들은 그 자국의 음식의 그 인증 제도를 통해서 자국의 그 음식의 산업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위생등급제와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품질 인증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레스토랑의 그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음식 품질 개선을 현재 전문기관, 전문 요원들에 의해서 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외국의 그 식당 인증 제도로서 대표적이었던 이탈리아의 리스토란테 말씀드렸죠. 리스토란테 이탈리아노 인증서에서 이탈리아 음식을 취급하는 곳은 이런 인증 제도를 그 패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국에서는 타이 셀렉터라고 하는 이런 그 인증 제도를 통해서 자국의 그 음식이 세계화시키는데 큰 기여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또 재갱신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한 2회 정도는 어떻게 돼요? 그 암행 평가, 예고 없이 와가지고 평가해서 실제로 그 제도를 그걸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 이제 한국 음식 전문점이었는데요. 해외 한식당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곳을 갔는데 한국 음식에서 나왔던 그 순두부찌개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순두부찌개의 모양은 똑같은데 맛이 상당히 틀리다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주방의 조리사도 우리나라에서 잠시 왔던 외국인 노동자가 그곳에서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재료들이 다 뭐 중국산이었거나 동남아시아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해외 한식 세계화에 관련된 사업에 뭔가 좀 변화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았죠. 자, 일본에서도 그 일본식 그 레스토랑 해외 보급 추진 기구 JRO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 음식이 세계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가이드북 잡지 4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곳은 이제 많이 알려진 곳은 미슐랭 가이드. 1900년도 타이어 회사가 첫 발간해가지고요. 별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시키고 있다는 것. 근데 여기서 별은 이제 꽃무늬인데 별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파리에서 똑같이 그 레스토랑 평가 잡지인 고에미오가 있는데, 고에미오는 요리사의 모자 개수로 레스토랑의 레벨을 등급을 이제 표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6개 등급으로 얘기했는데, 빨간 모자 3개, 그 다음에 검정색 모자 3개,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모자 2, 검정색 모자 2, 그 다음에 검정색 모자 1, 그 다음에 없는 걸로 등급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 고에미오와 그 다음에 미슐랭 가이드의 차이점은, 고에미오는 건강식에 관련된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슐랭 가이드는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0개를 갖다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레스토랑 매거진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자가 서베이 팀 자각과 니나 자각 부부가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의 그 평가로 해서 공유했던 것이 하나의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레스토랑 평가 잡지사로 성공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3강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농식품 품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